수술대에 오른 한 남성. 이 남성은 키를 키우기 위해 사지 연장술을 택했다. 뼈를 분리한 뒤 금속 막대를 삽입해 조금씩 키를 연장시킨다는 사지 연장술. 무엇이 그를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것일까? 사람들의 키에 대한 욕망은 꺾일 줄 모르지만 실제 키와 희망 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78 정도? 178. 78? 하지만 남녀 실제 희망 키에 비해 평균 키는 약 7, 8cm가 작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어머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코 키. 아들 같은 경우에는 185였으면 좋겠고 딸은 제가 그냥 167? 그 보조제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가 뭐 좋다고 하는 거 먹고. 성장이 거의 완성되는 고등학생들에게도 키는 엄청난 관심사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의 열망과는 반대로 최근 몇 년간 우리 청소년들의 평균 키는 2014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성조숙증, 비만 등으로 내 아이의 성장을 더욱 걱정하게 되는데 과연 숨겨진 1cm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키 성장의 모든 것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한다. 예, 그 신학기가 되면 아마 반배 정도 새로 받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아마 학교를 되게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 자녀가 또래보다 키가 작다든지 얘가 발육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새는 아이와 함께 저희들 성장 클리닉을 꾸준히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하. 곽동원 선생님은 실례지만 키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첫날부터. 172 정도 되는데 네. 뭐 사실은 더 크고 싶죠. 크다 만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진료 과목에서도 예. 네, 환자들이 내원에서 좀 많이 물어보시나요? 키에 관련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가정할과 의사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혹시 거기도 성장 호르몬 주사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광고를 보시거나 네. TV에서 어떻게 뭘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광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광고에서 나오는 것만큼 클 수 있나요, 교수님? 저도 며칠 전 이 약을 먹으면 키가 많이 큰다.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키가 쑥쑥 자란다 하는 이런 광고들이 네.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던 그런 허위 과장 광고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더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들어가서 네. 많이 검색을 하시고는 특히 키와 사춘기 성장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에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다는 거는 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약물을 먹고 운동을 하고 간단한 처치를 한다고 해서 크는 건 아닙니다. 네. 그 키가 큰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뼈의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뼈가 중간 부분이 있고 네. 양쪽에 끝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요 골단 사이에 네. 지금 저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네. 그죠? 네. 저게 성장판인데 뼈의 제일 끝부분인 거죠, 예, 저기가. 끝부분에 가까워 있는 겁니다. 예, 저걸 예. 이제 골단 연골이라 그러는데 예, 예. 성장판은 사실상 연골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비롯해서 다양한 호르몬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하면 저기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연골세포가 증식을 해서 아랫부분에 성숙이 되면 네. 그 부분에서 칼슘, 예. 비타민 D, 햇빛, 운동 이런 예. 요소들에 의해서 골화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네. 네. 손의 사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네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뼈 사이에 예. 이렇게 검은 선들 보이시죠? 아하. 요런 게 성장판입니다. 네네. 이게 연골세포니까 예. 방사선이 통과하다가 예, 예. 뼈는 반사가 되고 네네. 연골세포는 지나가는 거죠. 이게 길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깨뼈를 네. 보여준 건데 네.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네. 이렇게 검은 선이 보이죠, 그죠? 네네. 그러나 다치게 되면 예. 표현하신 대로 길 같은 예. 검은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 어릴 때 그 성장판이 예. 어디서 뭐 나무에서 떨어진다든지 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그 성장판이 다치면 성장이 안 되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흔히 왜 낙상 사고가 흔히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단히 불행하게 왼쪽
성장판을 심하게 다쳤다.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뼈의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성장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장판이 단단한 뼈로 바뀌면서 이제 키가 점점 자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흔히 아이들은 왜 폭풍 성장하는 시기가 폭풍 성장. 있다고 네네. 하잖아요. 예, 예.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예, 인간이 이제 키가 자라면서 한 2차례 정도 이제 부모님 표현대로 네. 폭풍 성장, 저희들은 예. 이제 발육 급증기라 그러는데 네네. 대개 태어나서 2살까지는 첫 1년은 한 25 내지 27cm, 그다음에 둘째 해는 요거의 반인 한 12 내지 13cm를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7, 38cm를 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나중에 많이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춘기가 들어오면 성호르몬이 분비돼서 일생에서 성장 호르몬 농도가 최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네. 키가 이제 다시 아주 급증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시기에 성호르몬이 성장판을 동시에 다치게 하기 때문에 아하. 불행하게도 네. 많이 크고 예. 이 끝날 무렵에 되면 거의 성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누구나 이 성장 폭발의 시기를 이제 2번을 겪게 되는데 누구는 왜 키가 작고 누구는 왜 이렇게 키가 또 크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불공평하죠. 예.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저도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 성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 이 유전적 요인이 한 70%를 그다음에 후천적 요인이 약 30%를 예.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적 요인 중에서 잘 알려진 거는 인종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백인들 특히 스칸디네비안 쪽은 오히려 그렇겠죠. 키를 더 작게 하려는 연구들이 예.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의 키가 다 크신 분의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 키가 다 크지 않으신 분의 자녀에 비하면 예. 당연히 크겠죠. 아버님, 어머님의 키의 평균을 내서 네. 남자의 경우에는 6.5cm를 더하게 됩니다. 네. 6.5 네. 내지 7cm를. 예. 여자의 경우에는 거꾸로 한 6.5cm를 예. 빼게 됩니다. 네. 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네. 제가 예를 들면 음. 아버지 키가 172, 어머님이 164면 선생님 얘기 아닌가요? 평균이 예, 지금 제가 계산해보고 168 있어요. 정도 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여기다 6.5cm를 더하면 네. 174.5가 나오는데 네. 대개 이제 이 키를 유전적으로 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후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7cm보다 더 커서 네. 181이 되든지 네. 7cm가 작아져서 예. 167이 되든지 이 범주를 가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약 14cm의 범주를 가지고 예. 이 학생의 경우에는 10cm의 그런 폭을 가지게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지금 계산 보시는 끝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네. 한번 해보시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 딸은 딱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오차 범위도 없이 딱 맞고요. 따님이 그렇게 크세요? 멈췄을 만큼. 딱 맞고. 근데 이게 좀 제가 궁금증이 하나 드는 게 예. 가끔 왜 부모님들이 다 키가 작으신데 예. 애만 쑥 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성장 클리닉을 한 지 올해 한 26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80 내지 85%가 예. 이 범주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대로 한 선생님 말씀대로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이걸 벗어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 중에서 네. 뭐 아버님은 한 180cm 정도 되시고 예. 네. 어머님이 한 153cm 정도 이렇게 예, 예. 키 차이가 아주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개 동성의 키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들이 나면 아빠의 아빠 키를 키를. 따라가고 딸이 나면 딸은 엄마의 키를. 엄마의 키에 아하. 근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의 양상을 예. 남자들은 대개 Y 유전자가 예, 예. 그다음에 여자들은 X 유전자가 예. 주로 많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사실상 남자들은 Y를 가지고 있고 예. 여자들은 X를 어머님 쪽에서 받고 예. 남자는 아버님 쪽에서 받으니까 예, 예. 대개 아마 그런 범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 딸의 키는 제 잘못이 아니군요. 예. 네.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만큼 이 폭풍 성장기에 폭풍 성장을 덜 폭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요? 이미 유치원이나 네. 초등학교 전 때 해마다 0.5 내지 1cm를
미리미리 커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춘기 때의 성장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예,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남자의 경우에는 7살, 8살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그래서 대개 보시면 평균이 173cm 정도인데 1년에 5cm씩을 또박 이렇게 사춘기 전에는 크다가 네. 사춘기에 들어가봤자 네. 한 6cm, 예. 그다음에 7, 8cm, 예. 또 한 7cm. 이게 이제 노란 테두리로 묶고 난 그 사이가 사춘기 성장인데 네. 부모님 성장보다는 그렇게 뭐 1년에 10cm씩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 전에 이렇게 비해서 이제 뭐 크게 큰 건 사춘기가 아니네요. 끝나고 나면 네. 5cm, 3cm, 1cm 네. 이렇게 크면 다 끊기고 네. 여학생의 경우도 예. 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1년에 한 5cm 정도 크다가 안반에도 남학생보다는 사춘기가 조금 일찍 들어오죠. 아.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급성장기가 일어나는데 이 시기도 6cm, 7cm, 6cm 정도 크다가 그 뒤에 자세히 보시면 4cm, 3cm, 2cm, 1cm 이렇게 커서 대개 만 한 15 내지 16세경에 네. 여학생의 경우, 예. 남학생의 경우에는 한 18세 내지 19세 정도가 되면 예. 사실상 인간의 성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 세대에서는 뒤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컸는데 예. 지금 아이들은 천천히 나누어서 자라고 맞습니다. 결국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부모님들보다는 조금 더 커 있고 예. 예, 그런 예.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저희들 세대는 사실상 뭐 문화를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네. 사실상 충분한 그렇게 좋은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예.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네. 잘 먹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처음부터 커와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는 거고 네. 저희들 경우에는 네.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못한 네. 상태에서 예. 사춘기에 들어오면 그런 네. 호르몬의 힘에 의해서 조금 예. 더 큰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 사춘기 시기가 중요하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일생에서 이제 2번의 폭풍 성장 시기 중에 한 곳으로 이제 꼽아 주셨잖아요. 예. 이때 성장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배출이 된다는 의미일 텐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뇌 하수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낮에 활동하는 기간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면 네. 숙면을 취하면 음. 잠이 들어서 첫 1시간 내에 네. 파도가 치듯이 폭풍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됐다가 한 서너 시간 뒤에 두 번째 사이클이 오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이 오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키가 다 크신 집안일수록 네. 성장 호르몬 농도가 높은 거죠. 예. 뭐 한 번 몰아서 운동을 하고 잘 먹이고 이거보다는 매일매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네.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사춘기 성장의 키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아이들은 무조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꼭 자야 된다. 뭐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예. 우리가 사실처럼 믿고 있는데 그거 예. 사실인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성장 클리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예. 한동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10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대량으로 나오니까 온 집안이 예. 10시만 되면 불 다 끄고. 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잠을 몇 시에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자더라도 예. 숙면에 들어가면 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뒤에 네. 또 서너 시간 뒤에 피크가 오기 때문에 예. 네. 잠이 들면 완전히 안정적으로 최소한 네. 근래 들어서 소아내분비 학회에서는 네. 자라는 청소년은 최소한 8시간 정도의 숙면은 8시간.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세까지 8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은 예. 8시간을 자기가 쉽지가 예. 않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학생이 아니죠. 네, 그렇죠. 외계인이죠. 그죠?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나이가 어릴수록 네. 이렇게 잠이 예. 그다음에 잘 자야만 예.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기 예. 때문에 네. 사실상 사춘기 이전은 더 중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에 들어오면 숙면보다는 차라리 성 호르몬 자체의 분비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면도 중요하지만 네. 사춘기 이전이 예. 훨씬 잠 관리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기억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희 씨 혹시 그 생체 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등록증으로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는 사람이 네. 있다고 하면 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생체 나이를 재보면 한 45세 정도로 그렇죠. 나오고 건강검진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관리를 오히려 잘 못하신 분들은 한 55세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50세에 동창회를 하면 생체 나이는 10살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밝혀져 있는데 아이들은 선생님 그 뼈 나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나이를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면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세월이 가면 나이가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걸 이제 역연령, 네. 만 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희들이 의학적으로는 이 나이보다는 뼈 나이가 네. 예,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이 자녀가 어디에 해당되고 지금 성장을 잘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등을 보시면 네. 네. 태어나면 네. 지금 손등이 완전히 비어 있고 예. 뼈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살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네. 이 손등에 뼈 2개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새로 생기고 생겼네요. 예. 네. 3살이 되면 네. 이게 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면서 네. 손가락 마디마디 끝에도 조금씩 생기기 그래요? 시작해요. 예. 그다음에 6살이 되면 아. 더 많은 뼈가 생기고 그다음에 11살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사진을 보면 예, 나이를 실제 알 수 사진을 있겠네요.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손등에 뼈가 하나도 없어서 네. 태어날 때죠, 그죠? 네. 그런데 3살 6개월에 해당하는 뼈를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예.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화골핵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나이가 6살, 7살이 되면 더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예. 9살인데 뼈 나이 검사를 했더니만 11살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3학년에서는 당연히 이제 땡겨 크니까 네. 반에서 제일 큰 키에 속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아이는 3학년 또래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 육체는 5학년이기 때문에 예. 5학년 교실에 가서 다 놓고 성장을 비교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네. 생체 나이건 뼈 나이건 어린 게 좋은 거군요. 그죠?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장의 측면에서는 네. 뼈 나이가 빠른 것보다는 네. 뼈 나이가 어린 게 예. 그만큼 여분적으로 그렇죠, 성장의 시기가 더 네. 많이 남아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남자들은 대개는 이제 뼈 나이가 여학생에 비해서는 되게 어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호르몬 분비가 네네. 네. 늦거든요. 예. 네. 예. 그래요. 사춘기 이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 키를 키우기 위해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인주환 군. 올해로 7살이 된 주환이는 또래들보다 조금 작다. 약 1년 전 이곳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란 진단을 받은 뒤로 꾸준히 병원에 들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간 점검차 병원을 찾았다. 지금 1년 동안에 한 거의 10cm 치료하기 전에 보통 1년에 4cm보다 못 자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 호르몬이 없어서 주사를 맞는 아이들은 첫 해가 제일 잘 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한 8cm, 9cm 정도 크는데 얘는 특히 많이 잘 자란 거예요. 과연 주환이가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손목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 현재 뼈 연령대를 알아보기로 했다. 본인 나이가 만으로 6세인데 뼈 나이는 3살에서 3살 6개월. 저 신장이라 그러면 사실상 100명을 기준으로 이제 같은 나이 또래에 키가 앞에서 세 번째 작아야 되는데 훨씬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1박 2일로 입원해서 소위 말하는 성장 호르몬 검사까지 해서 얘는 성장 호르몬이 없어서 이제 키가 자라지 않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자체의 치료가 어려움이 되죠. 좀 깜짝 놀랐죠.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빠도 키가 크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단지 그냥 편식 심하니까 영양분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조금 작겠거니 했는데 호르몬 수치가 작게 나왔다는 게 이제 일단 수치화로 보여주니까 교수님께서 빨리 치료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주환이는 주사요법 외에도 국수런에 다니면서 키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같은 나이라고는 보기 힘들 만큼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작은 주한이. 그 때문에 주변의 걱정도 많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결과 주위에서도 주한이의 성장을 놀라워하고 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주한이의 어머니 박성우 씨는 집에 오자마자 아이 저녁을 챙겨 먹이는 게 중요한 일과다. 처음에는 밥을 잘 안 먹어서 키가 안 크는 줄 알았다고 한다. 유치원에 보내니까 네. 그 단체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정도.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푹 주한이 이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푹 들어왔다게 탁 올라가는 듯한. 예. 그래도 이제 크겠지 했는데 너무 이제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가니까 퍼센테이지가 자꾸 이제 뒤쪽으로 오는 거예요. 40, 30, 20, 0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민주야, 그 주한이 어디 있어? 선생님. 주한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있어요, 주한이. 여기 이거 에 비해서 푹 꺼지잖아요. 예, 여기 있고. 예. 재보자. 우리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 자, 주한이가 여기야 지금 109cm. 호르몬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지금 98cm로 측정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게 표시돼 있는데 지금 이제 13개월 지났습니다. 6월 14일 오늘 이제 재보니까 109cm, 11cm 컸죠. 성장 호르몬 결핍이란 진단을 받은 후로 매일 밤마다 주사를 맞는 주한이. 자, 조금만 참아요. 어머니 박성우 씨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가 조금씩 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밤 희망을 찾아 주사를 놓는다. 네,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예. 지금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런 원인이 또 있나 봐요. 물론 이제 그 뇌의 어떤 병변이라든지 네. 이런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한이처럼 왜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은지 예.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충분하지 못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예, 많죠. 예. 그래서 주한이처럼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다든지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 없는 터너 증후군, 그다음에 뭐 만성 신부전 예.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누난, 네. 프라도윌리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 체중이 너무 작게 태어나서 지금 현재 키가 안 크는 이런 아이들도 저희들이 부당 경량화에 의한 저신장증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런 아이들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모님들이 이제 대개 자녀분들을 데리고 저희들 성장 클리닉 오셔서 의료보험이 되느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험이 되는 아이들은 그 중에서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네. 뭐 일반처럼 이렇게 이제 분말 가루로 돼 있으면 네. 여기 이제 왜 주사 놓게 되면 이제 주사형 증류수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종류에 따라서 서로 합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지금 주한이처럼 이렇게 일회용 주사기로 네. 일일이 뽑아 놓을 수도 있고 예. 지금은 이제 예. 워낙 종류들이 많아서 예.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주사기들이 예. 굉장히 다양하게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 이 기계를 더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늘 꽂고 네. 약을 장착해서 요거를 이제 돌리게 되면 네, 네. 주사 용량이 알아서 음. 자기가 이제 직접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놓게 되면 예. 자기 용량만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걸 원하신지 더 편하신지를 네네. 저희들이 이렇게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이 보여주신 건 이제 새로 나온 비교적 최근에 나온 좀 편한 기기들인 거고 네.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거는 옛날처럼 이렇게 주사약에서 약을 뽑아서 주사를 놓는 이 주사기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주한이도 맞던 주사가 바로 이 주사입니다. 네. 이렇게 엄마가 약을 이제 매일 재서 조금씩 재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사를 직접 놔주시는 거죠. 바늘이 굉장히 작습니다. 별로 아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화면에 보셨습니다마는 주한이는 주사를 맞을 때마다 늘 찡그리고 피합니다.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왜 우리 몸에서 나는 호르몬인데 자꾸 예. 이렇게 밖에서 주사를 주어야 되는 걸까? 우리 몸에서 좀 이렇게 펑펑 솟아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궁금해지거든요. 그러게요. 예, 저희들도 사실상 이게 지금 먹는 약이라든지
지금 신기술들이 뭐 피부에 붙인다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약들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아직까지는 오로지 주사제에 한하게 됩니다. 밖에 없군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호르몬 당연히 체내에서 분비가 되는데 네. 이 분비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키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최소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네. 관리를 잘 하셔서 네. 뭐 게임이라든지 네. TV 시청이라든지 이런 네. 걸 최소화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낮에는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체 내에서 스스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가능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부모님들이 기울여 주시면 키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기가 사춘기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알 수 있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신문 보도를 들어서 잘 네. 아시겠지만 그 사춘기 성조숙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뭐 머리에 냄새가 난다. 네. 방에 문을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다. 그다음에 뭐 반항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네. 의학적으로 사춘기는 2차 성징의 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유방의 발육이 뚜렷하게 모양을 잡히거나 남자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제 이게 염주는 아니고 예. 이제 고환의 부피를 좀 엉뚱하지만 예. 고환의 부피를 재게 되는데 예.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예. 부피가 4cc를 넘어가야 네. 사춘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사춘기에 들어간지를 잘 인지를 못하셔요. 예. 그래서 이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 부피가 4cc보다 예. 작은 경우인데 예. 이거는 이제 사춘기가 안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눈치채려면 자주 만져봐야 될 것 같은데. 목욕탕에 좀 자주 같이 가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 그래요. 저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조숙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새 이 성조숙증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예, 통계에서도 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네.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나타나는 걸 성조숙증이라고 부르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성조숙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2004년도에 2,700명, 근데 최근에는 15,000명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매년 약 4.4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제 못 먹어서 못 크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뭐 먹는 게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사춘기가 빨라져서 못 크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키가 정체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나 봐요. 예, 사춘기가 빨리 이제 진행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이 빨리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네. 암만 해도 성장판이 조기에 폐쇄되고 성장에는 많은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사실상 요 근래에 들어서 네. 참 많이 문제가 되는데 예. 이 비만 자체가 역으로 사춘기의 진입도 빨리 하고 예. 진행도 빨리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키 크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아마 집에서 관리를 하시려면 예. 요 비만 관리가 예. 저희들이 보기 굉장히 아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서 살찌면 그거 나중에 다 키로 키로 간다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잘못된 그 얘기인가요?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상 네. 이제 저희들이 성장 패턴을 보면 달달이 키가 쭉 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이 늘고 키가 크고 네. 체중이 늘고 키가 크고 이렇게 예. 엇갈리는데 네. 체중이 늘면서 키가 큰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정상 체중 내에서 이 이야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예. 이게 과체중이 되면 네. 네. 오히려 체중은 더 늘고 네. 키는 덜 크고 예. 체중은 더 늘고 키는 덜 크고 그래서 성장에 아주 극히 나쁜 작용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조숙증인 아이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춘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네. 모든 아이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춘기 성소숙증이라는 약간 병적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8세 이전에 유방 발육이
이미 일어났거나 네. 9세 이전에 음. 남자의 경우에는 네. 고환 부피가 4ml를 넘게 되면 예.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예. 중간 정도 되는데 이 아이를 성장 호르몬이나 예. 아니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슨 지연 주사 같은 걸 맞추면 원래 키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예, 작지 예. 않은 애들도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춘기를 가진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춘기에서 성호르몬이 나와야 성장 호르몬이 극대돼서 키가 크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지연 주사를 주시게 되면 오히려 성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도 떨어지게 되겠죠. 아. 단지 성장판은 조금 오랫동안 열려 있겠지만 네. 해가 갈수록 1년에 크는 성장의 폭은 오히려 작아지기 때문에 아. 별로 이점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 사춘기를 가진 아이에 있어서 사춘기 지연 주사는 사실상 키 성장과는 관계가 없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춘기 지연 주사는 키를 키우게 하는 주사는 아닙니다. 예. 지금 키보다 더 작아지는 폭을 예. 어느 정도 작게 하는 거지 예. 사춘기 지연 주사를 준다 그래서 예. 키가 크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주제는 먹는 거랑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는 뭘 먹으면 우리 아이가 키 크는데 좋을까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건강에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저희가 매주 질병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그 질병에 좋은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닥터의 밥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소화 성장에 도움을 주는 찹쌀 야돈구이를 함께 만들어 봅니다. 돼지고기 등심은 핏물 제거 후 슬라이스해서 미리 준비해둔 불고기 양념에 재워주세요. 그 다음 찹쌀가루에 양념한 돼지고기를 섞고 팬에서 굽습니다. 양파, 당근, 파프리카 등은 구운 돼지고기에 말아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묻혀 튀겨줍니다. 접시에 반으로 잘라 담아주면 찹쌀 야돈구이 완성! 바로 이 음식이 오늘 네, 완성작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아주 네. 예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마치 그 김밥을 말고 있는 네. 것처럼, 그죠? 바깥쪽에는 그럼 이미 그 찹쌀로 만들어져 있는. 네, 예. 이제 고기를 돼지고기를 찹쌀에 살짝 네. 묻혀서 구워서 그렇군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 다 야채입니다. 야채로. 네. 예. 그러면 이 정도면 뭐 단백질, 지방, 그 채소들까지 골고루 다 그렇죠. 들어가 있는 비타민까지 다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거의 완벽한 음식이네요. 네. 제가 한번 맛을 네,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좀 바삭하죠. 이 맛이군요. 네. 돈가스랑 야채랑 한꺼번에 다 이렇게 쌓여져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이들이 전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돼지고기는 그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 원으로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기름은 좀 덜 먹이고 싶다. 근데 이 네. 고기가 예. 등심으로 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거의 기름기가 많이 없어요. 많이 빠져있는. 네, 기름기가 그렇죠. 없고 등심은 살코기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니까요.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음식으로 같이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주실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었군요.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걸 제가 맛봤죠. 어떠셨어요? 맛보시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꾸 맥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키가 크고 저는 배가 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리 어려운 조리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 튀김 요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네.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채소 튀겨서 넣어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집에서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부모님들 입장 쪽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표준 발육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1년 동안 키가
4cm, 4.5cm보다 자라지 않든지,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표준 평균 신장에 비해서 10cm보다 더 작든지, 안 그러면 반에서 가장 작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괜히 걱정돼가지고요. 예. 이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래서 모든 아이의 키를 다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치료에 적절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키도 사람의 생각처럼 작고 크고 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내면의 성숙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키도 개성이다란 말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유럽을 지배하고 프랑스 황제 자리까지 올랐던 나폴레옹의 키가 작았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키가 작은 땅에서 키를 재면 키가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키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실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모든 걸 키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서 모두가 이 키 앞에서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우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